그러면 이번에는요, 콩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퀴즈로 좀 내서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씨 준비되셨나요? 당연히 준비됐죠.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년 무례요? 3년 차요? 네. 3년 차면은 방송 중에 졸지만 않으셨으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문제. 단백뇨가 나오면 콩팥이 반드시 손상된 거다. 자, 이것은 OX 무엇일까요? 단백뇨가 나오면 반드시라는 저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X X. 정답. 3년 차. 네, 파이팅. 화이팅이지만 땡입니다. 그래요.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은 그 단백뇨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잖아요. 오를 드신 아니 거죠? O를 드셔놓고 X를 드셔놓고. 아 그럽니까? 아 옵니다. 네. 네. 헷갈렸어요. 순간 지금 헷갈렸어요. 제가 김인영 씨 응원하는 바람에서 X를 넣었는데. 네. 손상된 거죠? 네, 손상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면 그쪽으로 결국 단백질이라는 게 빠져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단백질이 빠져나가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 제흡수, 콩팥은 알아서 다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모세혈관에 손상이 있는 걸 보게 되고, 근데 이것은 반드시 콩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심장에 있는 혈관, 그다음에 뇌에 있는 혈관, 그다음에 눈에 있는 작은 혈관에도 이런 모세혈관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단백뇨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서 소변 검사를 할 때 단백뇨 검사를 한 이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한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변 검사를 할 때 이 절대로 억지로 받지 마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받으시면 보통 건강검진 하시면 금식하고 가시게 되는데 네.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받으시면은 짠내잖아요. 네, 그 짜내듯이 받으시면 평소에 안 나오던 뭐 혈액이나 단백뇨나 뭐 이런 것들도 오인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때 만약에 소변이 안 나오면 그때 그날 검사를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평소에 급하게 소변 보러 가듯이 화장실 갈 때처럼 해서 소변을 받을 때 중간요로 이렇게 깨끗하게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당신의 그 소변의 검사를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뭐 단백뇨 이런 건 들어봤는데 지방뇨, 탄수화물뇨 이런 건 안 들어봤거든요. 왜 단백질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 단백뇨가 이제 신장 기능의 혈관 상태를 볼 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에는 사구체가 이제 혈관 덩어리를 했고 단백질은 분자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그쪽에서 그 사구체 통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혈관이 손상이 돼서 사구체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 단백뇨가 밖으로 나가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알부민뇨라 그러면 30mg이라 얘기하고요. 흔히들 얘기하는 단백뇨로 하면은 150mg 이상 나갔을 때 저희가 이제 단백뇨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아까 황민 교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단백뇨가 나온다는 거는 신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혈관에도 문제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콩팥 OX 퀴즈 두 번째 나가겠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김인영 씨. 네, 두 번째 문제. 자, 소변 거품이 심해지면 콩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것은 어떨까요?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지껏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면서 거품료는 무조건 안 좋다고 공부했어요. 이게 O가 아니면 안 돼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 교수님. 어떡하지만 X입니다. 아니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거품료가 있다고 신장내과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거품료는 일시적으로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소음부는 이제 낙차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변기의 재질, 그다음에 세제 같은 것이 섞여져 있다 그러면은 단백뇨가 없어도 거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료가 있다면 한번 단백뇨를 검사해둘 필요가 있지만은 거품료가 있다고 모두 다 단백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간단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검사 자주 하셔야겠네요, 교수님.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관련해서 여기 5가지의 그 소변 샘플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소변이었죠? 그러게요. 이렇게 첫 번째 일단 보시면요. 굉장히 흑갈색이에요. 약간 콜라빛을 띠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붉은색요. 약간 주스 느낌이 있죠. 와인 같아요. 그렇고 옆에는 노랗고 탁한 아주 거품이 많은 그런 뇨가 준비가 돼 있고 네. 그 다음엔 조금 안심이 돼 보이는데 밝은색 그리고 옅은 노란색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각 단계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비 잘했죠, 교수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소변의 색깔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병을
병을 예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렇게 흑갈색을 띠고 있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병원에 안 가실 분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흑갈색을 띠고 있을 경우에는 신장 조직, 이제 소변에서 먼 데부터 이제 출혈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대개는 사구체 신장염이 있을 때 이렇게 흑갈색의 소변을 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붉은색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무섭죠. 사구체 신장염도 보일 수도 있지만 소변 내려오는 길에 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종양 같은 게 있을 때도 이렇게 붉은색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우리가 비트 같은 아주 붉은색 채소를 드셨을 때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사는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이 세 번째가 문제인데 좀 전에 나온 거품료예요. 거품료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들으셨죠. 당뇨 고혈압 환자분이 어느 날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내가 단백뇨가 많아졌는지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하지만 뭐 젊고 건강하신 분이 거품이 많다고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뭐 정상 소변 같은데 밝고 노란색 또 옅은 노란색은 대개 수분 섭취량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물을 적게 드시면 진하게 보이고 또 많이 드시면 또 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 외에도 소변에서 쉰내가 나거나 단내도 나거나 오.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건 어떤 이거 경우인가요? 궁금해요. 역시 냄새도 질환이랑 큰 관계는 없고요. 소변의 냄새를 결정하는 가장 큰 거는 물을 얼마나 드셨느냐. 예, 뭐 소변이 농축되면 그만큼 이제 냄새가 더 나겠죠. 또 음식과도 아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 질환에서는 반복되는 요로 감염처럼 소변의 냄새를 유발하는 질환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생활 습관이나 수분 상태에 따라서 소변 냄새가 결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콩팥 OX 퀴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변을 자주 보고 참지 못하면 콩팥이 약해진 것이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방광염으로 고생을 했고 이 방광염도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그 환자거든요. 이게 아니면 정말 큰일 나요. 오. 황 교수님 정답은요? 네, 큰일 났습니다. X입니다. 그래요. 사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런 증상을 호소하셔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 콩팥에서는 잘 소변을 만들어서 기능은 좋은데 이게 방광, 즉 소변에 나가는 직전에서 만성 방광염이나 아니면 과민성 방광이라고 막 긴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만성 방광염의 원인이나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을 늦추는 그런 약들의 치료를 적절히 하면 또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지 마시고 검사를 통해서 또 치료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평소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났다 하시면 병원 가서 진찰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어서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얼굴과 몸이 잘 부으면 콩팥이 나빠진 거다?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진짜 정답이에요. 원래 콩팥이 나빠지면 얼굴이 붓거나 그래요. 맞죠? 일리가 있어 보여요, 황 교수님. 네, 이번에는 한 50% 정답. 50%? 네. 세모도 있는지 모르셨죠? 세모도. 네. 네, 콩팥 되게 붓는다 그러면 이 콩팥병이 의심되면서 오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붓는 원인 중에 최근에는 많은 약들을 드시면서 이런 진통제나 아니면 뭐 혈압약 때문에도 불 수도 있고 여성 호르몬제 때는 약제에 의해서 불 수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약들을 잘 관리를 하거나 조금 덜 붓는 약을 바꾸게 되면 또 좋아지시는 분은 좋아져요. 하지만 콩팥뿐만 아니라 이 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다른 간이 나빠져도 이렇게 부종이 잘 생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종의 원인 겉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콩팥 기능, 그다음에 간 기능, 그다음에 또 심장 기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왜 부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종이다 하면은 콩팥이 문제다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저런 부종을 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기 저 동그란 모양은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인가요? 네, 손가락으로 저렇게 눌렀는데요. 꼭 네. 우리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누르면은 안 네. 나오듯이 네. 저렇게 나오지 않는 것인데 저거는 피부 밑에 바로 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물떡처럼 이렇게 해서 누르게 되면은 나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몸에 대부분 알부민이라고 피를 좀 찐덕찐덕하게 만드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다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혹시 빠져나가게 되면
그런 콩팥병에 의해서도 저렇게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 부종 외에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 기능이 나빠질 때까지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는 주요한 증상으로 이제 5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무기력,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 식욕이 부쩍 떨어진다. 혈압이 갑자기 더 올라간다. 눈지 자리가 잘 붓고 쥐가 잘 난다. 피부가 부쩍 가렵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5단계에 나타났을 때, 4단계나 5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은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신장 기능과 단백뇨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일반 분들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가 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2년마다 아까 이성 선생님이 보셨던 표처럼 신장 기능과 사구체과와 단백뇨를 2년마다 나라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콩팥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5번째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수수 수염 또 호박 달여 마시면 콩팥이 건강해진다? 이건 뭘까요? 저게 분명히 오예요. 온데 이번에 찍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가보려고 하도 틀려갖고 그냥 찍었어요. X. 왠지 맞출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네, 드디어 마치셨습니다. 반대로 가니까 맞네요.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예,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옥수수 수염이나 호박을 다려마게 되면은 소변량이 이뇨작용인데 소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콩팥 기능이 좋아진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뇨작용만 증가된 거지 너무 과도한 이뇨작용은 또 신장 기능을 나빠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옥수수 수염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다려먹게 너무 많은 걸 다려먹게 되면은 칼륨이나 이런 거 전해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우리 몸에 또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옥수수 수염을 다려먹거나 호박을 갖다가 다려먹고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우유 많이 마시면 신장에 결석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들어봤어요,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네. 이건 어떤가요, 교수님? 우유에는 칼슘이 많죠. 또 우리가 칼슘 하면은 결석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전해질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유를 많이 먹으면 칼슘으로 구성된 돌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일견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꼭 칼슘을 많이 드신다고 결석이 많이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유전적인 소인 탈수 또 다른 영양소와 이제 복합적인 관계로 생기기 때문에 꼭 칼슘을 많이 드신다고 꼭 칼슘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너무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영양제를 너무 과용하면은 결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석이 있는 분은 조심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콩팥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은 이겁니다. 네. 오줌 솥에 자주 앓는 사람은 콩팥병도 잘 생긴다? 이건 뭘까요 또? 요거는 콩팥하고 그 방광은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서부터 맞추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근데 저는 어떡하죠? X를 들었네요. 아, 네. 이제 오줌 소태라고 하면 뭐 다양한 증상을 설명을 하는데 화장실 자주 가는 것부터 화장실 가서 이제 아프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까지 요로 감염이 제일 많고 물론 또 이제 심리적인 원인 또 여러 가지 원인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너무 반복적으로 요로 계통의 염증이 생기면 콩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오줌 소태가 생기는 거는 대개는 이제 요로의 감염 문제지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잘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약간 세모 같네요. 설명을 드립니다. 네.